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3월 7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애 둘 있는 남자입니다. 5년 전 2동짜리 소형 아파트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에 넓은 집이 필요해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가기엔 돈이 부족하기도 했고, 향후 몇 년간은 아이가 크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할 거라 지금 말하려는 그 아파트의 1층으로 이사를 들어왔죠.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발코니 확장을 해놨는데 1층이다 보니까 그 거실창을 열면 바로 앞으로 화단이 보이고 애들 노는 놀이터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주말에는 블라인드를 걷어놓으면 그 애들 뛰노는 평화로운 모습 다 볼 수 있는데, 평일엔 늘 집에 들어오면 밤이니까 주로 블라인드를 닫아놓았죠. 그렇게 이사를 간 지 한 5개월쯤 되었을 때, 그날은 와이프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와이프 먼저 재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애를 보고 있었죠. 이후 애가 잠들고 난 뒤 저는 바람 좀 쐴 겸해서 전자담배를 챙겨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옆동에 있는 나무 하나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에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인위적으로 막 흔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무 아래는 아무 사람도 없었죠. 이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나무 흔들리는 게 딱 멈추더니 좀 더 앞쪽에 있는 나무 하나가 또 대차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별일이 다 있네 하며 슬슬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왜 저렇게 흔들렸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집으로 들어온 뒤에 블라인드 틈 사이로 그 밖을 내다봤는데요. 소름. 집 앞 놀이터 가장 끝에 있는 시소가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막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늦은 밤에 주변에 아무것도 움직이 없는 그 고요한 와중에 시소 하나만 사람도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반, 신기한 반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소가 서서히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곧바로 저희 집과 가까이 있던 그네 하나가 천천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은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가서 와이프와 아이를 살폈어요. 그러는 와중에 거실 창가 쪽에서 창문에 뭐가 팍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블라인드 손잡이 살 있죠? 그게 끊어져가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어요. 저는 원래 귀신을 믿기는 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 멘붕이 온 데다가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을 안방 주변과 그 거실 바닥 쪽으로 막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버티고 있다가 동틀녘이 되어서야 그 거실에서 잠이 들었죠. 이후 와이프의 잔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바닥에 이 소금은 다 뭐고 블라인드는 또 왜 저래? 저는 차근차근 어제의 일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직 몸이 안 좋았는지 와이프는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며 일단 저것 좀 치워보라고 짜증을 부리더군요. 야속했지만 육아 스트레스도 알겠고 몸이 안 좋은 것도 알았고 또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졸려 죽을 것 같았지만 다 수습을 해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 나가기 전 소금을 한 움큼 쥐어다 들고 집 현관 모서리 쪽과 거실 창밖 화단 쪽에 뿌려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 집은 너무나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애를 재우고 한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저는 불안한 마음에 블라인드를 살짝 열고 어제 봤던 그 순서대로 나무, 시소, 그네 순으로 확인을 했죠. 근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려는데 그때 제 시야에 뭔가 이질적인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옆동 건물을 두 팔과 다리로 기어오르는 머리가 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사정없이 빠르게 기어서 한 집 한 집 살피고 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간 제가 타깃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깨어있더라고요. 자기야, 화장실에서 뭐 했어? 아니 뭘? 화장실에 뭐 이렇게 오래 있다 와. 요즘 참기 힘들어? 내일 한번 할래? 부부관계도 관계지만 저는 와이프에게 제가 본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내 눈에 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옆동 건물 벽을 귀신이 한 집 한 집 들여다보고 있어. 와이프는 저를 걱정하듯 정말? 왜 그런 게 보여? 제대로 본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줬지만 솔직히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다음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음과 함께 와이프도 제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와이프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기야, 지금 아파트 시끌시끌해. 자긴 출근하고 얼마 뒤에 옆동에 구급차 와서 사람 실어갔어. 옆동에 살던 남자가 아침에 돌연 잠에서 깨지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추후에 들었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나중에 꺼내놓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 집 쓰던 블라인드가 갑자기 떨어져서 새 걸로 바꿨잖아. 아휴, 바꾸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 집도 우리 집도 멀쩡하던 커튼봉 끊어져서 새로 다시 달았잖아. 그게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후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더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인지 더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은 당시 저와 와이프 말고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 중 그 누구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니면 혹시 저처럼 그걸 봐놓고도 아파트 이미지 때문에 함구하고 있던 것 아니었을까요? 현재는 내 가족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7만 명이 되었는데요.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새롭게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돌립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